센 4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미분 나갈 거고요. 새로운 용어 몇 개가 나와서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건 증분이에요. 왼쪽에 괄호 1번에서 보이시죠? 증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증가량 또는 변화량하고 같은 말이에요. 변화량이라고 쓸게요, 여기서는. 우리 변화량이라는 거는 점으로 많이 예시를 들거든요. 우리 1,3이라는 점이 마이너스 1,5로 이동할 때를 한번 봅시다. 두 점이 이동하고 있을 때는 각각의 좌표의 변화를 보면 되잖아요. 여기서 x좌표는 1에서 마이너스 1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만큼 변화했고 y좌표는 플러스 2만큼 변화했죠. 따라서 x의 증분은 증분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마이너스 2가 되고 y의 증분은 플러스 2가 될 거야. 증가량과 똑같은 의미로 써주시면 되고요. 기호로서 요 x의 증분을 델타 x라고 써요. 요 세모라고 쓰는 겁니다. 앞에 삼각형 조그맣게 쓰고 얘가 델타라는 뜻이야. 델타. 그러니까 증분. x의 증가량을 쓸 때 델타 x라고 쓸 거예요. 마찬가지로 y의 증분 쓰고 싶으면 델타 y를 쓰겠지. 이게 새로 나오는 기호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뜻 자체는 뭐 이전에 알고 있던 거하고 똑같으니까 됐고, 그 다음 나오는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랑 똑같아요. 얘도 옆에다 동그라미 치고 기울기라고 써주세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기울기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선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나 내볼게요. y는 x제곱이란 그래프에서 x가 1일 때부터 x가 3일 때까지 평균 변화율을 구해볼 거야. 그럼 평균 변화율 구하라는 얘기는 기울기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x가 1일 때, 3일 때 각각의 좌표를 알 수가 있죠. 1,1에서부터 3,9까지 이동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할 수 있죠. x 증가량 2분의 y 증가량 8 되겠네요. 따라서 평균 변화율은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기울기하고 같다는 거. 그래서 구하는 방법도 각각 x와 y의 증분을 b로 나타냄으로써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문제에서 이 사각형이 나오는 공식들을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여기 왜 그런지 한번 해볼게요. 델타 x분의 델타 y는 방금 했던 말하고 일맥상통하고요. 그 다음 b-a분의 fb-fa도 사실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가 보통 두 점을 연결한다고 하면 a,fa와 b,fb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게 될 건데, 두 점의 x좌표의 차이는 b-a잖아. 그러니까 요만큼이 정확히 델타 x에 해당하는 거죠. 분자는 델타 y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값을 지닌다는 거는 뭐 설명이 된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게 좀 까다로운데,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걸 한번 받아 써보면 얘는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나와요. 요 식도 외우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외우시면 좋으냐면, 우리 여기를 한번 주목해서 볼게요. 델타 x라는 건 x의 변화량이고요. b 마이너스 a에 해당하죠. 요 식을 조금만 변형하시면 b 자리에 델타 x 플러스 a를 넣게 돼요. 그렇죠? 따라서 요 두 번째 식에 b 자리에 델타 x 플러스 a를 대입한 게 세 번째 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b 마이너스 a가 아니라 델타 x 플러스 a 마이너스 a가 되고, 분자도 f 안에 뭐 a 플러스 델타 x라 쓸게요. 이거 빼기 fa가 돼서 세 번째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분자에 있는 플러스 a 마이너스 a는 소거 될 테니까 그렇게 소거하시면 세 번째 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를 요 미분 개념에 맞게 약간 변화시킨 것들이야. 증분도 델타 x, 델타 y라고 쓸 거고, 평균 변화율도 이제는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함수 표현으로 나타내 볼 거예요.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확인 1번 문제 보시면 함수 fx에서 x의 값이 2에서 3까지 변화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래. 그럼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기울기에 해당하고요. x의 값이 2에서 3까지 변화하니까 x의 값이 2일 때
이 함수는 2,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마이너스 2 지나는 것 같고요. 3, 몇 지나나요? 3, 0 지나나요? 오케이. 그럼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니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2가 돼서 답이 2 나오는 걸 보실 거예요. 이렇게 풀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미분계수라는 또 생소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미분계수 옆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순간 변화를 써줄 거예요. 얘랑 같은 말은 순간 변화율이에요. 순간 변화율. 앞서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잖아. 그 평균 변화율하고 차이를 좀 설명해 줄게. 우리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면은 어떤 함수에서 두 점을 선택한 후에 그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저 파란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지. 그럼 난 이제부터 무슨 행동을 할 거냐면 한 점은 고정시킬 거야.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요 점을 고정한다고 해봅시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한 점을 요 빨간 점 쪽으로 무한히 가깝게 이동시킬 거야. 그러니까 리미트 아시죠? 우리 리미트 x가 뭐 a로 간다고 할 때는 x는 a에 끝없이 가까이 가는 거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이 위에 있는 한 점이 요 빨간 점에 끝없이 가까이 가는 거야. 할 때의 이 주황색 점은 위에 있는 주황색 점은 거의 빨간색 점과 동일한 위치에 서게 되겠죠. 무한히 가까이 가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 빨간 점과 주황점의 기울기를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주황색 점이 점점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럼 그럼에 따라서 저 평균 변화율도 점점 내려오겠죠. 그렇죠? 점점 내려오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맨 밑에 빨간 점이 위치해 있었고 주황점도 사실상 리미트니까 그 자리에 무한히 가까이 가는 거니까 결국 그려지는 평균 변화율 그래프는 저 빨간 점에서의 접선이 될 거예요. 따라서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 평균 변화율에서 한 점은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한 점은 저 밑에 점에 끝없이 가까이 접근시키면 그 리미트의 끝에는 결국 두 점이 하나로 합쳐져서 접선처럼 생겨질 거라고. 물론 두 점이 같아지는 건 아니지. 리미트니까. 하지만 끝없이 가까워지니까 그거 두 개를 뭐 동일시해서 봐도 되겠죠. 따라서 우리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였죠.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 순간 변화율은 접선의 기울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기울기 계열은 맞는데 접선의 기울기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저 순간 변화율의 순간이 딱 그 순간, 그 점에서의 기울기. 그러니까 접선이라고 하는 거는 요 이차함수와 접점이 하나밖에 없는 걸 접선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 순간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그 순간에서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분 계수를 이해하신 거고요. 우리 그 다음에 왼쪽에 나와 있는 공식도 마찬가지로 한번 봐볼게요. 따라서 내가 2차 함수에서 두 그래프를 찍었는데 그죠? 요 두 그래프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식은 델타 x분의 델타 y였어요. 맞나요? 델타 x분의 델타 y가 바로 평균 변화를 구하는 식이었어. 그럼 내가 이제 순간 변화율, 즉 미분 계수를 구하고 싶은데 그 미분 계수는 여기 앞에 리미트만 붙여주면 돼. 왜 그런 거야? 여기 오른쪽 점이 끝없이 가까이 가는 상황인 거잖아. 그때의 평균 변화율 극한이 순간 변화율이거든.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를 리미트 씌워주시면 돼. 그럼 이때 리미트 밑에는 반드시 뭐 x가 3으로 간다 이런 지향점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는 요 두 점 사이의 델타 x, 즉 x 차이가 0에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두 점이 끝없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두 점 사이의 델타 x도 0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리미트 밑에는 델타 x가 0으로 간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그게 바로 순간 변화를 구하는 식이야. 그 다음 다른 표현도 배워볼게. 우리 마찬가지로 2차 함수에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에서 두 점을 생각했을 때에 점점 한 점이 이쪽 점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이번에는 좌표를 생각해 볼게요. 왼쪽 점은 a, fa고요.
오른쪽 점은 b, fb라고 할게. 그럼 이 경우에 저 파란 선의 기울기는 b-a분의 b-a분의 fb-fa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평균 변화율도 순간 변화율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리미트를 씌워주시고 이번에는 어느 숫자가 그러니까 어느 문자가 어디로 가는지 적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두 점이 점점 동일시 되는 거잖아. 점점 한 점이 이동해서 가까워지는 거야. 이 경우에 b와 a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b와 a가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점에 x좌표 b가 a 쪽으로 이동하는 거지. 따라서 b가 a로 간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어요. 이게 두 번째 표현이에요. 정리해서 밑에다 쓰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표현은 리미트 b가 a로 갈 때 b-a분의 fb-fa예요. 앞 페이지에서 배웠던 평균 변화율에 앞에 리미트만 붙은 거고요. 리미트가 붙을 때 밑에 빨간색 부분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요 그림, 요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식 있었죠, 우리? 세 번째 공식 아직 외우시진 못했겠지만 외우셔야 돼, 결국에는.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는 세 번째 평균 변화율 공식이 있었어요. 여기 앞에도 리미트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얘는 첫 번째 공식과 마찬가지로 델타 x가 0으로 간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첫 번째 공식을 뭐 치환한 거에 지나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동일하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공식이 여기 45페이지 중간에 정리되어 있어요. 선생님 표시해 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주황색 표시해 드릴게요. 이걸 암기하는 게 숙제입니다. 오늘 숙제는 문제 풀어놓은 것도 있지만 저 식을 암기하셔야 돼. 저걸 모르면 뒤에 거를 아예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외워옵니다. 스페이스바 잠깐 누르고 외우고 오세요. 외웠다 치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다 할 때 요 세 개의 공식은 모두 같은 값을 나타내죠. 그 같은 값 결국 말로 하자면 x가 a일 때의 순간 변화율을 난 구한 거야. 그걸 우리는 기호로 f'a라고 써요. 그냥 fa 하면 함수값을 말하는 거잖아. f'a라고 하면 미분계수, 즉 순간 변화율을 말하는 거야. 순간 변화율은 미분계수입니다. 같은 표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따라서 f'a라고 씁니다. 요 점을 프라임이라고 읽어요. 프라임. 따라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왼쪽 밑에 괄호 2번을 풀어볼게요. 괄호 2번을 풀어볼게요. 괄호 2번 보시면 fx가 x제곱 빼기 x죠. 그러면 선생님이 저 오른쪽 위에 써놓은 세 가지 공식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걸 쓰면 되는데 보통은 저 오른쪽에 있는 친구 있죠? 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많이 쓰게 돼요. 그럼 저걸 써볼게. 그럼 난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구하고 싶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고 있고요. 분모는 델타 x죠. 그리고 fa 플러스 델타 x야. 그럼 fx에 대입하는 거지. 즉 a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델타 x. 그 다음 거기서 빼고 있죠. fa는 a제곱 빼기 a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네요. 따라서 이걸 좀만 더 계산해주면 델타 x가 0으로 가고 있고 델타 x 분의 선생님이 바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렇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델타 x로 약분까지 해줄게. 그럼 분모 델타 x가 약분되고 델타 x, 델타 x, 델타 x 약분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결국에 남는 항이 뭐가 되냐면 2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1만 남아요. 근데 여기서 a라고 하는 거는 x가 어디일 때의 미분계수 할 때 a잖아.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x가 3일 때의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 a 값에 얼마진 숫자는 3이에요. 따라서 a에다 3을 대입하시면 답은 5가 되겠죠. 왜냐면 가운데 있는 델타 x는 0으로 갈 거잖아. 그쵸? 델타 x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운데 델타 x는 0으로 가고 2a는 6이고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답은 5가 나오는 거야. 괄호 2번의 미분계수는 5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거긴 하지만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냐? 기하학적 의미라는 것은 그래프로 그렸을 때 나타내는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경향을 얘기해요. 미분계수란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해요. 따라서 우리가 F'3, F'4라고 얘기할 거야, 보통. 뭐 x가 3일 때의 순간 변화예요. 미분계수. 그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접선 문제가 나오면 바로 미분계수를 떠올리셔야 돼. 알겠죠? 미분계수 구하는 법은 앞에서 공식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얘는 넘어갈게요. 왜냐고 하면 괄호 2번에서 만약에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얘기는 요 fx로 f'2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f'2를 구하라는 얘기는 앞에서 봤던 공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 혹시 모르니까 공식만 써드릴게. 얘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분모 델타 x 분의 f a 플러스 델타 x가 아니라 2 플러스 델타 x예요. 왜냐면 x 값이 2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2일 때 접선의 기울기니까 여기다 2를 써주셔야 돼. 거기다 마이너스 f 2를 해주셔야겠지. 그래서 구하는 과정이 까다롭긴 합니다. 분자에 있는 거 고지고대로 다 전개하셔야 돼. 리미트 뭐 분모의 델타 x는 그대로 써도 되는데 이 분자에 있는 식을 그대로 전개하셔서 델타 x로 약분하시면 답이 곧바로 나올 거예요. 지금 델타 x가 0으로 가고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은 미분하는 쉬운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에 의거해서 하셔야 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쉽게 하는 방법은. 그 다음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볼게요. 얘는 특수한 유형이긴 한데 자주 나오는 거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특강 4라고 나와 있는 빨간색 부분 볼게요. 문제에서 가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 우리가 외운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공식과 약간 다르게 나올 때가 있거든. 한번 테스트 해보자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3델타 x 마이너스 fa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게 있는데 델타 x 계속 쓰다 보면 귀찮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보통 델타 x를 h라는 문자로 바꿔서 써요. 그래서 선생님도 h라고 쓸게 이제. 그냥 델타 x를 h라고 쓰는 거야. 치환해서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 다음에 모양을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모양하고 다르단 말이야. 리미트 h가 이런 거 할 때 h분의 분자의 괄호 안에도 h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3h가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저 모양을 맞춰줘야 돼. 리미트에 있는 부분이랑 리미트의 밑에 있는 부분이랑 분모에 있는 부분이랑 여기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랑 저 세 개가 모두 같아야지만 순간 변화의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세 개가 3위 일체로 같아져야 돼. 그럼 세 개 중에 하나가 다르잖아요. 그럼 맞춰줘야 되는데 보통은 저 괄호에 맞춰져요. 무슨 말이냐면 저 괄호 안에 숫자를 바꾸는 건 좀 어렵단 말이야. 우리가 fa 플러스 3h가 뭐 fa 플러스 2h에 뒤에 h 하나 튀어나온다? 이런 말은 절대 할 수가 없거든. 괄호에 대입된 값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저 동그라미 친 빨간색 부분들을 모두 3h로 바꿔줄 거야. 따라서 밑에 다시 써볼게요. 리미트 3h가 0으로 갈 때에 h가 0으로 가고 있었는데 3h가 0으로 간다. 둘이 같은 말이죠, 결국에. h가 0으로 가는 거나 3h가 0으로 가는 거나 같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부담 없이 바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분모는 3h로 바꾸고 싶어. 근데 공짜는 없죠? 분모에 3 곱한 거니까 뒤에 3 곱해줘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 분자는 그대로 써줄게요. 이렇게 써주시면 앞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f'a가 되겠죠. 거기다가 우리는 3만 곱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 앞부분이 f'a 되는 건 아실 겁니다. 앞에서 공식을 많이 했으니까. 따라서 답은 f'a에 3을 곱한 게 되더라. 그럼 선생님 좀 더 일반화해서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따라서 이 문제 풀이의 방법, 원리는 이렇지만 실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개수만 잘 보시면 돼요. 쉽게 푸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제부터. 저희 문제를 보시고 h의 개수를 주목하세요. 그럼 h 개수가 위에 3이죠. 위에 3h고 밑에 1h야. 그럼 요 1분의 3을 일단 쓰세요.
앞에 1분의 3 쓰시고 나머지는 그냥 F'A 쓰시면 돼. 오케이?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분모에 있는 개수, 분자에 있는 개수 앞으로 묶어 뺀 다음에 그냥 F'A 쓰시면 돼요. 뒤에서 진짜 이 말이 맞는지 증명해 드릴 거예요. 진짜 문제들에서 그렇게 풀리는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공식은 조금 더 쉬우니까 우리 아까 리미트 이런 공식도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리미트 b가 a로 갈 때 b-a분의 fb-fa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동그라미가 세모로 갈 때 동그라미 빼기 세모분의 f 동그라미 빼기 f 세모.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세모 모양이 일치해야지만 요만큼을 f'a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만약에 다르다면 안 돼요. 그럼 같게 만들어줘야 돼. 알겠지? 이것도 뒤에서 연습해 볼게요. 그래서 그 공식을 외웠다는 전제하에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7페이지 위에 문제 풀게요. fx의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가 같대. 문제 보시면. 그다음 평균 변화율 먼저 구해볼게요. x의 값이 2에서 4까지 변한다. 따라서 2, 몇이죠? 2, 마이너스 5네요. 그리고 4,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두 점을 구해 놓으시고 2부터 4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죠. 그 기울기는 2가 나오네요. 계산해보니까. 그거가 미분 계수가 같대. 우리 미분 계수 구하는 법 한번 해볼게. 미분 계수 구하고 싶어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에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a 플러스 델타 x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 다 대입해. fa 여기다 다 대입해. 그래서 요만큼을 바꿔 쓰시면 되는 거야. 그렇게 쓰는 과정을 해주시면 분모 분자가 분명히 약분될 거야. 그리고 델타 x에 0을 대입하면 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 여기서 바로 그냥 풀이 과정에 있는 계산을 써먹을게요. 2a-4가 될 거야. 따라서 평균 변화율은 2였고요. 순간 변화율은 2a-4야.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a 값은 3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3 되는 거야. 선생님이 여기서의 과정을 쉽게 생략하는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 계산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뒤에서 이 미분하는 방법을 쉽게 할 수 있는 공식이 존재해요. 실제로 요거를 전개하지 않고도. 결국에는 그 공식을 외워서 그 공식을 써먹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한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도 상관없는 거야. 물론 여기 페이지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겠지. 하지만 뒤에서는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본다 생각하시고 공식 일일이 전개해 보세요. 머지않아 좋은 공식 알게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미분 계수를 이용한 극한값 계산 1번 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했던 말 진짜인지 한번 볼게요. 괄호 1번 보시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여기 분자에만 3이 붙어 있네요. 그쵸?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푼다 그랬냐면 저 분자의 3을 앞으로 끄집어 빼고 그 다음에 그냥 f'a 쓰면 된다 그랬어. 근데 여기서는 f'a가 1이라며? 그럼 답은 3이겠네? 진짜로 3 맞는지 볼까요? 맞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괄호 2번도 볼 거야. 보시면 보자. 괄호 2번도 보시면 분자는 h죠. 1h지. 분모가 1h고요. 분자는 앞에 괄호에 있는 거는 1h네요. 그쵸? 이 h분만 따서 보면. 그리고 마이너스에 여기는 마이너스 h네. 그치? 그럼 따라서 우리는 이 h만 보고 개수를 정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1분의 2란 말이야. 그래서 2죠. 2. 그래서 이 2를 먼저 써주시고 뒤에는 f'a 쓰시면 된다고. 그럼 답이 2겠네요. 문제에서 f'a가 1이라고 했으니까. 맞는지 볼까요? 맞네요.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된다고. 아시겠어? 밑에 문제도 맞는지 볼게요. 밑에 문제에서 제일 어려워 보이는 거 풀게요. 괄호 1, 2, 3, 4번 중에서 선생님은 뭐 3번 풀어볼게. 3번 풀어보시면은 얘는 개수대서 하기가 좀 그렇네요. 왜냐면 h고 얘는 몇 h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정석대로 풀어야 될 것 같아. 한번 해볼게. 리미트 h가 0 할 때 h분의 여기 괄호 안에는 h제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셋 다 통일해야 되는데 괄호에 맞추는 게 일반적이야. 그럼 괄호 안에 있는 게 h제곱이니까 분모에
저기 리미트 밑에 있는 h를 h제곱으로 바꿔줘야 돼요. 따라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를 h제곱이 0으로 간다고 바꿔줄 거야. 얘는 부담 없이 바꿀 수 있다 그랬어. 왜냐면 h가 0으로 가는 거나 그거의 제곱이 0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부담 없이 바꿀 수 있고요. 분모에도 h가 아니라 h제곱을 써야겠죠? 근데 분모에만 h 곱하면 안 되잖아? 분자에도 h 하나 곱해줘야겠지. 그리고 분자에 있는 거는 그대로 써줄게요. 그럼 따라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앞에 요만큼 있지. 선생님 주황색 블럭 칠 거야. 주황색 블럭 친 요만큼이 F'A가 된다고. 오케이? F 어떤 게 0으로 갈 때 어떤 거 분해 F A 플러스 어떤 거 빼기 FA. 얘는 F'A야. 그러니까 저 네모에 H제곱, H제곱, H제곱 들어가도 되고 막 요상한 거 들어가도 돼. 셋 다 모양만 일치한다면. 알겠어? 그럴 때 저건 F'A가 되니까 주황색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 근데 H가 곱해져 있잖아. 근데 H는 어디로 가고 있죠? 문제에서 0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곱하기 0이 되는 거네. 허무하게도 답이 0이 나오겠죠. 분자에 있는 H는 그대로 0으로 갈 테니까 주황색 F'A 곱하기 0 해서 괄호 3번의 답은 0이 될 거야. 알겠지?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 푸시고 다음에 질문해 주세요. 아시겠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대표형 3번에 괄호 1번 볼게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확대 좀 해드릴게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제곱 빼기 9분의 fx 빼기 f3. 선생님이 모양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x가 3으로 갈 때, 즉 네모가 3으로 갈 때에 분모가 x 빼기 3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치? 모양 맞추려면 x3, x3, x3 맞추려면 모양 맞춰야 되잖아. 그치? 그럼 x3이니까 분모를 뭘로 바꿔? x-3으로 바꾸고 뒤에 x 플러스 3분의 1은 따로 빼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요만큼 부분 뭐가 되는 거야? F'A 아니에요. F'3이에요. 왜냐면 여기 숫자 3이잖아. 그치? 그래서 F'3이 되고요. 곱하기 뒤에 있는 x 플러스 3분의 1은 6분의 1 될 것 같아요. x가 6으로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F'3이 6이라고 나와 있으니 계산하면 1 되겠죠. 그래서 괄호 1번의 답은 1입니다. 괄호 2번도 해볼게요. 괄호 2번 풀이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모양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아, 리미트 x가 3으로 가고 있구나. 분모도 x 빼기 3이야. 여기까지 마음에 들어. 근데 분자가 마음에 안 들어. 해볼게. 리미트 x 빼기 3분의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에 x 빼기 3분의 분자에 있는 게 3fx죠. 그쵸?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 여기 마이너스고 뒤에 따로 쓸게요. x 빼기 3분의 xf3. 일단 저 두 개를 따로 쓸게. 가능하죠? 그런 다음에 필요한 걸 한번 해볼게. 우리 x 빼기 3이면 우리 fx 빼기 f3이 필요하죠? 그래서 넣어준 거야. 물론 괄호를 이렇게 해줄 때 들어가야겠죠? 그럼 난 결국에 앞에 3이 곱해져 있으니까 난 여기서 마이너스 3f3을 해준 거랑 마찬가지야. 근데 저것만 해주면 안 되잖아. 플러스 3f3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뒤에 분자에다 해줄 거야. 그래서 뒤에 분자에 여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 될까요? 왜냐면 여기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해가지고 결국 플러스 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써주게 된다면 마이너스 3f3 플러스 3f3 해가지고 난 결국 0을 더한 건 마찬가지니까 부담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해 안 되시면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해한 다음에 오세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은 고칠 수 있는 거 고쳐주시면 되겠죠. 앞에 있는 거 한번 고쳐볼게요. 얘는 3 곱하기 F'3이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뒤에 있는 건 묶을 수 있나요 우리? x 빼기 3분의 x 빼기 3 곱하기 F3이네요. 약분이 된다 이거죠? F3은 얼마니까 문제에서 F3은 4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문제의 답은 3 곱하기 f 프라임 3 6이고요. 거기서 빼기 f3 4죠. 그래서 답이 14가 나옵니다. 이게 답이 돼요. 밑에 문제도 지금 했던 것처럼 푸시면 못 풀 거 없어요. 다 맞춰주시면 되고 여기 6번의 괄호 1번은 지금 분모 분자가 바뀌어져 있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바꾼 다음에 역수 취한 다음에 문제 푸시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은 f 프라임 1이라고. 근데 만약에 여기 분모 분자가 바뀌어져 있다면 x 빼기 1이 분모가 아니라 분자이고요. fx 빼기 f1이 분모로 갔어. 그러면 얘도 분모로 가겠지. 역수로 취하겠지겠죠. 이게 되겠지. 이거라는 걸 알고 나서 이 문제를 보시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x세제곱이니까 모양 맞춰줘야 되니까 뭐 인수분해서 맞추면 될 거니까 생각해서 풀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분 가능성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미분이라는 단어를 앞에서 미분 계수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쵸? 미분 계수, 순간 변화율. 근데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결국에는 리미트 공식으로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리미트 델타 x가 0할 때. 이제는 h로 쓸게요. 리미트 h가 0할 때 h분의 요 값이 바로 순간 변화율, 즉 미분 계수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극한 단원에서 봤듯이 요 극한 리미트 값이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야. 그치? 내가 이렇게 리미트 썼다고 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이렇게 썼다고 해서 그 값이 무조건 존재하나요? 이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쵸? 발산하잖아. 따라서 내가 저렇게 식을 잘 쓰더라도 이 리미트 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이 순간 변화율식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그럼 그런 경우에 이 함수는 미분 불가능한 거야. 따라서 요 리미트 공식에 의해서 그 수렴하는 값, 여기서 n이라고 할까요? 어떤 n이라는 값이 존재하면 이 fx는 x가 a일 때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알겠지? 우리 극한하고 또 비슷해요. 우리 극한할 때는 뭐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할 때 그게 같아서 예를 들어볼까요? 그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서 이렇게 L이라고 존재할 때 그때 극한값 존재한다, 수렴한다 얘기했잖아요.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인 거야. 여기서는 극한값이 아니라 저기서 말하는 그냥 F의 극한값이 아니라 우리가 외운 순간 변화율의 극한.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의 식이 극한값을 가져야 미분 가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왼쪽에 벤 다이어그램 보이시나요? 벤 다이어그램 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사실 나옵니다. 맨 안에 미분 가능이 나와요. 미분 가능한 함수. 그 밖을 어떤 게 감싸고 있냐면 연속인 함수가 감싸고 있어요. 연속 바로 전 따로니까 기억이 나시죠? 그 다음 함수가 감싸고 있죠. 요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그쵸? 우리가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을 벤 다이어그램 표시한다면 요 직사각형 안에 정사각형이 포함되는 거야. 직사각형 중에 되게 특별한 친구들이 정사각형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표시했을 때 포함 관계가 있다면 저 안쪽 중심에 들어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따라서 미분 가능하려면 무조건 연속이 돼야 돼. 연속하지 않으면 미분 가능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 이런 말 할 수 있단 말이야. 1단원부터 이어온 우리의 극한 연속 미분 가능이 점점 진화하는 버전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선생님 좀 정리를 해볼게. 첫 번째 배운 건 극한이었어. 이거 넘기지 말고 들으세요. 스페이스바 하지 말고. 극한이 존재한다. 라는 것은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에서
h가 0 플러스에서 같아야 되죠. 이런 경우에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랬어. 이게 극한값이 존재한다, 수렴한다 였어.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는 연속이죠. 연속이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극한값을 가짐과 동시에 함수값도 존재해서 그 두 개가 같아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조건이야. 극한값 존재하는 건 물론이고요. 함수값도 존재해야 되고요. 그 두 개가 같아져야지 연속이야. 모양으로 보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한 붓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극한이라는 건 이런 느낌이고, 그렇지?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극한값 존재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3단 업그레이드, 마지막 업그레이드한 미분 가능 볼게.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연속이고, 그러니까 연속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야. 연속에다가 우리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분 계수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수업 시 많이 썼던 그 공식 있죠? 이 공식이 값이 존재하는 거야. 우리 L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쓰죠? F'A라고 주로 쓰죠. 그 F'A가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미분 가능한 것 또한 그래프의 모양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거든. 우리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로 하면 뭐 극한값, 함수값 얘기해야 되지만 그래프의 모양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면, 지금 선생님 그런 예시처럼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면 연속인가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 미분 가능한 것도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는 스무스예요. 스무스. 이게 공식 용어야. 그러니까 부드러워요. 이렇게 부드러운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그럼 어떻게 되면 안 되냐? 뾰족점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그재그인 함수를 그렸다고 해봐.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면 이 그래프는 연속은 맞아. 그치? 끊어지지 않고 내가 한 번에 그렸으니까 연속은 맞아. 하지만 미분 가능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조금 수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왠지 또 보일 거야. 왜냐고 하면 요 점 기준으로 요 오른쪽에서 오는 거랑 요 왼쪽 오른쪽에서 오는 거랑 기울기가 다르잖아. 그치?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는 플러스고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는 마이너스잖아요. 그치? 마이너스고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따라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연속 함수인과 동시에 뾰족점이 없으면 돼. 이것도 정식 명칭이야. 정식 명칭이야. 뾰족점이라는 게. 따라서 미분 가능은 매끄러워야 돼. 스무스해야 돼. 적어주세요. 뾰족점이 없어야 한다. 실제로 수학책에서 쓰는 용어예요. 뾰족점이라는 게.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맨 처음에 극한, 조금 더 진화해서 연속, 그게 좀 더 진화해서 미분 가능. 그래프의 모양도 어떤 식으로 변해지는지, 점점 밑으로 올수록 점점 예뻐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밑에는 한 점이 튀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지그재그 돼 있고, 그 다음에 스무스하게 이어져 있고, 이렇단 얘기죠. 아시겠죠? 뾰족한 점이 없으면 된다. 따라서 우리 뾰족한 거에 예시 알고 있죠? 우리 절대값 x 밑에 나와 있네요. 그죠? 절대값 x는 미분이 불가능하겠지. 왜? 절대값 x는 이렇게 V자를 그리는 그래프고요. 요 점에서 뾰족하잖아. 아, 요 말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 x가 3일 때 미분 가능해, x가 4일 때 미분 가능해, 그 얘기잖아. 얘는 x가 3일 때, x가 4일 때 미분 가능하죠. 뾰족하지 않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쓱쓱 이어지잖아. 그치? 근데 요 뾰족한 점에서, 여기 만약에 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요 마이너스 1포인트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한 거야. 그쵸? 그래서 그냥 함수 주어지고 얘가 미분 불가능해, 미분 가능해 라고 물어보는 건 그것도 바보 같은 질문이야. 범위나 어떤 특정한 포인트를 제공해 줘야지 우리가 미분 가능 불가능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합시다. 조금만 더 해보시면 미분 불가능한 거 뾰족한 점 해주시면 되겠죠? 요 경우 뾰족하죠? 어금니처럼 생겼잖아. 그치? 드라큘라처럼 뾰족하잖아. 이런 게 있으면 미분 불가능한 거라고 저 점에서.
x가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거라고. 선생님 위에는 왜 매끈한 것 같은데 왜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얘는 연속조차도 아니잖아.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뾰족점도 없어야 되고 and 연속이어야 돼. 애초에 연속이 아닌 함수는 논할 가치도 없어요.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페이지까지 할게요. 조금만 더 봐주시고. 따라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는 얘기는 미분 계수의 극한이 존재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아시겠어? 미분 계수의 존재성을 판단하라 이거야. 한번 해볼게. 괄호 1번 해볼게. fx는 절대값 x 빼기 1. 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x축, y축 선생님 그릴 거고요. 저 절대값 함수는 1,0을 지나고 거기서 뾰족하게 튀어오르는 그런 함수네요. 그쵸? 그럼 저런 함수에서 우리는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할 수 있냐고. 일단 x는 1에서의 연속성. 요 1에서 저 함수는 끊어져 있나요? 이어져 있나요? 이어져 있잖아요. 그쵸? V자를 이루고 있긴 하지만 한 붓 그리기로 한 번에 그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연속은 맞아. 연속은 동그라미. 하지만 미분 가능하냐 물어봤어. 얘가 미분 가능해? 그건 아닌 거야. 미분 가능하려면 거기서 스무스해야 돼. 근데 뾰족하죠? 그쵸? 상상을 해봐. 손가락 여기서 찔리면 아플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아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뾰족하면 미분 불가능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알겠지? 내가 알려준 게 야매가 아니야. 이게 진짜 그런 거야. 알겠지? 진짜 수학책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요번에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실제로 식으로도 해볼 거야. 이거 계산 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해줄 거니까 그 화살표 누르지 말고 들으세요. 아시겠죠? fx 해볼 거야. fx는 x가 1 기준으로 다른 그래프네요. 그쵸? x, y 그렸을 때 1 기준으로 오른쪽일 때가 4x-1란 그래프고 왼쪽일 때가 x 제곱 플러스 2x네요. 그럼 저럴 때 미분 계수를 구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어떤 두 개를 비교해야 되냐면 요 x가 1일 때 기준으로 첫 번째 어려운 말로 좌미분 계수라고 하는데 리미트 x가 1 왼쪽에서 올 때는 왼쪽식을 사용해야겠죠? 그쵸? 저 왼쪽식을 사용해서 x 빼기 1 fx 빼기 f1 하시면 돼. 이 경우에는 x가 어디로 간다 나와 있잖아. 그래서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 이 공식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쵸? 그 h가 0으로 갈 때 뭐 h분의 fa 플러스 h 그 공식 말고 그러니까 문제마다 어떤 게 사용하기 좋은 공식인지는 노하우로 알아가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x가 1로 간다고 주어져 있으니까 저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이게 미분 계수의 자극한인 거야. 그치? 또 리미트 x가 1 오른쪽에서 올 때는 x 빼기 1분의 마찬가지로 x fx 빼기 f1인데 요 위에 fx는 뭔 거야? 위에 fx는 1 왼쪽이니까 x제곱 플러스 2x를 쓰셔야 되고요. 밑에 fx는 4x 마이너스 1을 쓰시면 되는 거야. 이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구한 극한값 두 개가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미분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근데 둘 다 구하시면 계산하시면 둘 다 4가 나와요. 이거 계산하는 거는 극한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실 줄 알 거라 믿고. 그래서 미분계수의 자극한 우극한이 같대. 그럼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네. 우리 미분계수 어려운 기호로 f 프라임 여기서 1이라고 해야겠네요. f 프라임 1이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미분 가능한 거야. 그니까 막말로 내가 컴퓨터 두뇌라면 내가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수 있다면 저 괄호 2번의 fx를 진짜로 그려서 걔가 매끄러운지 보면 될 거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공식을 사용해서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저 순간 변화의 공식을 이용해서. 그리고 아까부터 잠깐 언급했지만 이 미분을 쉽게 하는 방법이 존재해요. 그게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긴 하거든.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수업은 이 52페이지까지 할 거고요. 숙제 적어드릴게요. 센 52페이지까지. 그리고 AM은
여기까지. 거기에 플러스 아까 내가 숙제로 내준다는 그런 그 외우는 공식들이 있었죠. 그 순간 변화의 공식 세 가지 외워오셔야 돼요. 이거 못 외우면 다음 시간에 너무 어렵습니다. 앞에 찾아보면서 하려고 그러면 답도 없어요. 알겠지? 이거를 외워오는 게 숙제입니다. 수고하셨고 숙제 열심히 해서 다음 수업 시간 전날 저녁까지 올려주세요. 톡방에. 수고하셨습니다.